오늘은 국민연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 매달 받는 연금, 내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 일시금 청구가 맞는지, 아니면 가입 기간을 채워 평생연금이 맞는지, 신청 창구와 말 그대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께는 연금으로 매달 받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을 채우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사실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지금 일시금을 받을 대상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채우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나는 일시금 대상일까요? 일시금, 정확히는 반환일시금은 연금으로 갈 최소 가입 기간을 못 채운 채로 자격을 잃었을 때, 또는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 사망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60살가 되었는데 그동안 납부한 기간이 120개월에 모자라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해 한 번에 돌려받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 계속 가입을 선택하면 60세 이후에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서 10년을 채운 뒤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면 끝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이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생활비와 마음의 안정, 두 가지 잣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일정 기간 소득이 불확실해서 보험료를 더 내기 부담스럽다면 일시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2년에서 4년 정도만 더 납부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고 배우자나 가족의 생활까지 고려해 평생 고정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연금 쪽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연금은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되고 무엇보다 평생 지급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개시 시점을 늦추면 월 0.6%씩, 연 7.2%가 올려주는 연기제도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퇴직 직후 몇 년은 퇴직금 적금으로 버티고 연금은 2년에서 3년 정도 늦춰 더 두툼하게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세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반환일시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 과세틀을 따르죠. 다만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그리고 장애 유족연금은 비과세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장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해에 몰아서 세금 일산이 되지만 연금은 해마다 나눠서 과세되기 때문에 전체 세부담 체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과세의 기준점이 2002년 1월 이후 납부분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63세 박모 어르신은 가입 기간이 108개월로 12개월이 모자랍니다. 지금 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돈은 한 번에 들어온 만큼 내년 생활비까지 장기적으로 버티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이때 임의 계속 가입을 선택해 앞으로 12개월만 채우면 그 다음 해부터는 연금으로 전환되어 평생 매달 들어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가 부담된다면 자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드리는 가족도 많습니다. 이렇게 1년만 버티면 이후에는 매달 고정 수입이 생기면서 건강보험, 기초연금과의 맞물림도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실제로 공단 상담에서도 일시금 청구 전 임의 계속 가입 가능 여부부터 꼭 확인해달라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세의 해외 이주를 앞둔 김모 어르신은 국내 소득이 끊기고 당장 이사 비용부터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만 이민이 아닌 단기 체류나 취업, 유학 등은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5년 내 청구 시효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은 이미 충분한데 월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고민인 분들입니다. 이럴 때는 개시를 2년 정도 늦추고 그 기간 동안은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버티는 방식을 많이 쓰십니다.
연금은 개시를 늦춘 기간만큼 월 0.6%씩, 연 7.2%가 올라주는 연기제도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퇴직 직후 몇 년은 퇴직금 적금으로 버티고 연금은 2년에서 3년 정도 늦춰 더 두툼하게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60세에 일시금을 받아버렸는데 다시 반납하고 연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 도달 사유로 받은 반원 일시금은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 대속 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청구가 아니라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달라는 선택지가 일반 노령연금에는 없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도 설계 자체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방식이 원칙이라 자격을 갖춘 분이 임의로 일시금을 선택해 바꾸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전 체크리스트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가입 기간이 몇 개월인지 120개월까지 남은 개월 수부터 확인하세요. 남은 개월이 24개월 이내라면 임의 계속 가입을 채울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은 가정의 현금 흐름입니다. 1년에서 2년을 버틸 수 있는 예금과 퇴직금, 자녀의 생활비 보조가 가능한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가족 구성을 고려해 연기 전략을 섞을지 즉시 개시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만 가면 의외로 해답이 금방 나옵니다. 세금과 기초연금의 맞물림도 잊지 마세요. 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년 연금 소득이 잡히고 일부는 분리과세 선택 등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은 그 해에 한꺼번에 처리되니 기초연금 산정과 재산, 소득 평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당 상담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타 제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시금은 연금 요건을 못 채웠을 때의 산정장치고 연금은 채우기만 하면 평생 현금 흐름입니다. 남은 가입 개월을 채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연금 전환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살림을 꾸리는 경우 매달 들어오는 고정소득의 심리적 안정감은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실행 동선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민연금 1355로 전화하시거나 근처 지사 방문 예약을 잡으세요. 내 가입 개월과 예상 연금액, 임의 계속 가입 가능 여부, 추납 크레딧 적용 가능성을 한 번에 확인해 줍니다. 만약 10년까지 아주 조금이 부족하다면 가족이 보험료를 도와드려서라도 연금으로 전환하는 길을 우선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해외 이주가 확정이거나 당장 생계형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환일시금 청구 요건과 시효를 꼭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챙겨 빠르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한결 가급고 분명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편안생활TV는 여러분의 평생 현금 흐름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